안녕하세요. 겸두희 김정경입니다. 요건 제가 그 교육학 내용을 뭐 나중에 또 상세히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은 우리는 여기 웹 정리하는 거니까 그거들하고 알아두십시오. 역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자기주도적 학습과 교사주도적 학습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별표 왕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왜? 자기주도적 학습이니까. 그러니까 교사, 지도자, 자원인사, 동료, 교재, 교육기관 등 이건 조력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협력하여서 이루어지는 학습 형태이다. 자, 요 3번을 잘 알아둔다 그랬죠? 요거. 앞에 롤즈가 자기주도적 학습 단계 그로우가 아니고 그로우는 의존적이고 그저 관심 있는 학습자, 그다음 참여적 학습자, 고도의 자기주도적 학습자. 그거 머릿속에 넣으셨죠? 그로우가 그런 거고, 롤즈가 자기주도적 학습 단계를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럼요, 학습 욕구가 뭔지 진단해라. 그리고 계획하고. 물론 그때는 우리가 계획은 빠졌어. 뭐 계획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단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목표를 세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할 때 수업 목표부터 먼저 설정하잖아요.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지, 그리고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평가하는 게, 이게 바로 타일러잖아. 타일러는 여러분들 논술에서 두세 번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주도적 학습은 목표부터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면 이건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김정규가 뭘 배우고 싶다? 드럼을 배우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드럼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욕구를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을 때 학생들이 도대체 뭘 배우고 싶어 하는가? 그 학습 욕구를 진단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네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초인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욕구 진단한다 했죠? 그 계획 세운 다음에 뭐라고요? 목표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자, 목표를 설정했으면, 자, 드럼을 배워야지 하고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인적, 물적 자원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드럼 배우기 위해서는 돈은 얼마가 들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이 잘 가르치는 분이 어디에 계시고, 이런 것도 다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적, 물적 자원을 이제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학습을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략을 세워서.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주도적 학습자이잖아. 자기주도적이잖아. 교사 의존적이 아니잖아. 자기주도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학습 결과에 대해서는요, 선생님 책임이에요? 아니면 자기 책임이에요? 당연하잖아.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7차 교육과정은 이미 이제 날라간 거고요. 그래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제 2015죠. 2015뿐만 아니라 지금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 하로우라는 사람이 자기주도적 학습에서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거야. Learn how to learn이야. 쉽게 말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라 이거야. 선생님, 나는 이거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학습하는 방법을 몰라.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그냥 forget 이제부터 forget F-O-R-G, F-O-R-G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학습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하는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사들이 왜 자기주도적 학습을 배우느냐? 교육학으로서 이거는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보주의하고 요 구성주의야. 그러니까 이 구성주의는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별표 왕창, 와장창입니다.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온다. 구성주의. 시험에 나왔는데요. 아, 또 나와. 또 나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구성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는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구성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보는데 간단해. 객관주의는 교사 위주야. 그러니까 지식 전달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팩트체크 그런 얘기가 나와. 사실을 이해해야 돼. 근데 구성주의는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수상한 사람을 봤을 때는 객관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미안합니다. 객관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수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디에다 신고해라?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그래. 경찰서에. 근데 구성주의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네. 수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디로 신고한다. 경찰서가 정답이야. 경찰서라는 답을 쓰지 않은 사람은 전부 틀린 거야. 이게 객관주의야. 근데 구성주의는 수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핸드폰이 없네 이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알릴 수도 있는 거야. 그것도 정답이야. 왜? 이 구성주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사회문화적 환경이라는 말을 해. 사회문화적 환경. 자, 낙도에 살고 있어. 낙도에 살고 있는데 아니 어떤 애가 핸드폰을 갖고 다녀. 거기 어디 공중전화가 어디 있어. 수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요. 내가 미행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사람이 저 수상해요. 신고 좀 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게 다 정답이야. 왜? 그 낙도라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그래.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경찰서 아니야. 그런 절대적 지식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그래서 상대적 지식을, 상대적 진리를 강조하는 게 구성주의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비고치키라든가 이런 사람 나올 때 쉽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는 걱정하시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별표한 거 그거를 꼭 머릿속에 넣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요새 이제 HRD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사실상 21세기 이 지식 기반의 사회에서 자연적 자원, 천연적 자원은 없어. 거의 다 고갈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창의력. 그래서 창의력이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 이제 이렇게 2003년 중등에도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요. 인적 자원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 더 나아가서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기술, 태도 등 인간의 지닌 능력과 품성을 개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양성해서 배분해야 되겠죠.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애들에게 사회규범도 가르쳐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인성도 교육해야 되는 거야. 기껏 만들어놨더니 기술 싹 빼갖고 중국에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재반 활동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인적자원 개발은 뭐예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적자원 개발을 해야 돼. 어느 회사든지 인적자원 개발을 해서 그래 막 지금 어떤 경우냐면요. 사진산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진산업. 자, 요새 위변조가 사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다 QR 코드를 딱 찍어서 이게 몇 개월 정도의 사진 찍으면 그래 위변조를 할 수가 없어. 이거 국가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야.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인적 자원이 있고 그거를 특허까지 내서 개발을 해놨어. 그런데 국가에서 그 필요성을 알면서도 안 해주고 있어. 그럼 결국 뭐예요? 국가 경쟁력은 뒤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이거를 갖다 국제로 특허를 낸 다음에 일본에서 하면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걸 다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일본 거를 쓰기 위해서는 로얄티를 물어야 돼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적 자원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국가 경쟁력이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삼성이 반도체로서 자꾸 뜨는 거냐? 그네들은 인적 자원 개발을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유출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에서 항상 1등이잖아요. 반도체에서. 지금 좀 또 밀리고 있다 그러지만. 돈 많이 벌어봐요.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벌어봐요. 그러면 그 돈 갖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삶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되겠죠. 아시겠죠? 그래 어쨌든 그래서 여기 답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인적자원 개발에서도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적자원 개발도 별표 하나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의 입지 사상은 이제 한국 교육사에서 우리가 또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때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요. 겸등이 김정경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